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11시를 막 남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당 전당대회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이런 권리당원 투표는 끝난 것 같고 오늘 내일 일반 당원을 상대로 한 ARS 투표가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당대표 후보자의 경우에 그러니까 7일 오후에 집계를 해서 과반수가 넘지 않으면 이제 결선 투표를 주말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결과의 추이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어떤 심정이신지, 어떤 유력한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티격태격하면서 국민의 관심도 별로 끌지 못하고 있다. 그중에 유력해 보이는 후보를 상대로 해서는 막바지에 4사람의 대표 후보 가운데 유력한 후보 1사람을 향해 나머지 3이 집중 포화를 퍼부는 이런 모습들, 이렇게 별 감동을 주지도 못하고, 결국 이번에 선출될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이제 1년 남았지요. 내년 총선거 4월 달에 그걸 대비한 어떤 전략 전술을 가다듬어야 되는데, 내가 대표가 되면 어떤 전략 전술을 펴겠다, 공천 제도는 이렇게 계획하겠다, 이런 건 눈에 띄지 않고 안철수 후보가 내가 되어야 수도권에서 50%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말만 제가 기억이 돼요. 그것도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돼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서 50%가 넘는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대안이나 정책적 구상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당이 전당대회 막바지에 이르렀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저는 국민의힘당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생뚱맞은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당은 분명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대칭의 민주당 물론 위기에 처해 있죠. 민주당이 위기에 처해 있으면 국민의당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형 아니냐? 아닙니다. 민주당은 저대로 절대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총선거 전에 이재명 대표는 낙마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면 그건 대한민국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고 헌정사의 불행이 계속되는 것이니까 반드시 낙마합니다. 그리고 낙마 안 한다 하더라도 내년 총선거는 그대로 가더라도 국민의힘당이 절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갤럽이 조사한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당 39, 민주당 29, 10% 차이, 작년 이래의 최고의 차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오차 범위를 넘어선 10% 차이다. 그럼 국민의힘당이 안심한다? 아니죠. 안심할 수 없습니다. 10%라고 하는 것은 가령 이재명 대표가 낙마하고 비상대책위가 구성되거나 새로운 전당대회 새로운 대표를 뽑으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보다 나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가 아주 포용력 있는 이런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의힘당과 경쟁하게 되면 39, 29 이거는 한순간에 지렛대처럼 오락가락할 수도 있고, 제가 국민의힘당이 민주당이 저렇게 헤매고 있는데도 39, 29니까 안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층이 갤럽 조사에서 39, 29 나왔는데 무응답이 20%. 그러니까 이게 중간층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도저히 이재명 당은 도저히 찍을 수도 없고, 또 국민의힘당도 도저히 찍을 수도 없다. 거꾸로 국민의힘당 도저히 찍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데 민주당도 이재명을 보니까 찍을 수 없다. 이런 표들이 있죠. 이게 아주 중요한, 지지할 정당이 거의 없다 이래가지고 지금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힘당 위기라고 제가 굳이 말하지 않겠는데, 이게 위기입니다. 작년 대통령 선거 표차가 0.7%, 73%, 24만 표 차이, 0.73%. 이게
요게 중간층이 대통령 선거 때도 대통령 선거 때는 이랬던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이재명은 차마 못 찍겠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그저 그렇고 그렇다. 구멍도 많다. 그래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나 어찌하랴. 종북주사파 종식을 외치는 목소리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몰려간 그게 0.73%의 차이를 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국민의힘당 지금 전당대회 정신이 거기에 몰두되고 있는 최고위원 또는 당대표 후보자들은 지금 저의 이런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월 8일 일단 티격태격 올망졸망 뭐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마음들도 상하고 결국 이게 정치투쟁, 권력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감정이 섞이면 이게 인신공격도 하게 되고 그런데 국민의힘당 특히 대표 최고 당대표에 나온 네 사람에게 제가 부탁 말씀드린 것은 결과에 반드시 승복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야 돼요. 왜? 이게 위기다. 이게 위기. 언제 돌발적 위기가 올지 모른다 하는 그런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결과에 있어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런 대로 티격태격하고 고만고만했으나 괜찮아 보인다. 이런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된다. 국민의힘당으로서는 역대 공천 과정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그러니까 3년 전이지요. 요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은 김형호 전 국회의장이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는데 한마디로 난장판이었어. 난장판. 그냥 난장판이면 좋은데 TK, PK 지역에 공천만 받으면 그냥 당선이 보장되는 지역에 구린내가 술술 나. 어느 유력한 평론가는 얘기합니다. 이 검찰 수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난장판을 만들어놨. 거기다가 선거를 지도하는 황교안 대표의 여러 실책이 겹쳐가지고 이게 지금 어찌 되는 얘기예요. 과반수를 내줘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어찌 되고 있는 얘기예요. 그 4년을 거슬러 가면 2016년 국민의힘당 그 뿌리의 공천은 이른바 김무성 대표의 대표직 직인을 가지고 부산 영도로 날아간 직인을 가지고 나르샤 이 파동이 있었지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대한 실책입니다. 이항구라는 사람 공천 심사위원장을 내세워가지고 상식에 맞지 않은 공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김무성 대표의 나르샤 파동까지 나와가지고 결국은 선거 결과 어찌 된지 우리는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당이 지금 위기다. 위기가 계속될 수 있다. 아주 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그리고 선거는 지금 1년 1개월 남았다. 그러면 새로운 당대표와 체제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것은 결국 공천이다.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제도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느냐. 그렇게 해서 전체 이 공천 후보자를 내놓았을 때 국민들이 볼 때에 그만하면 역대 어떤 선거보다도 후보들이 괜찮다. 그리고 선정 과정도 좋다. 이런 느낌이 가도록 해야 돼요. 이런 느낌이 가도록 해요. 이 과정에서 용산이 개입했다, 안 했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잡음이 나오고 하면 이 그림을 완전히 버리게 된다. 그러면 당대표로 새로 된 이가 모든 걸 걸어야 돼요. 모든 걸 걸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목표는 좋은 사람을 곳곳에 포진한다. 그래서 그 전체 그림이 이거 굉장히 훌륭하다. 민주당에 비해서 훨씬 좋은 인재들과 호감이 가는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을 했다. 이런 느낌이 가는 공천제도 개혁 그리고 그 공천 결과물을 생산내지 않는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비상한 책임을 져야 새로운 지도부에 제가 당부 말씀이라 그럴까 건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작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0.73% 간발의 차이로 24만 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결과가 생산된 데는 물론 핵심 당직자, 그리고 국회의원, 책임당 권리당원, 그리고 지역 당협에 소속하고 있는 그런 당원들이 일침 단결하여 이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크게 노력했고, 그리고 또 중앙 단위에서는 그 선거대책기구에 그 현란한 이 국정 경험, 각 분야 국정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 뒤에 병풍처럼 이렇게 포진해서 그거 믿음직하다 이런 인상을 주고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총체적인 이런 승리를 결국 가져왔는데, 그것만으로 0.73%의 결과가 나왔느냐? 그것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힘만으로 이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장의 민심, 바깥의 민심, 대통령이 당선돼서 무슨 내가 자리의 혜택을 보고 내 사업에 무슨 혜택을 보고 이런 거 전혀 없이 오로지 종북 주사파 친김정은 정권의 종식과 연장을 반대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 질서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야 내 아들, 딸들과 손자, 소녀들의 시대가 자유민주적인 체제 아래서 이게 평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일념 때문에 종북주사파 종식의 도구로서 이번 후보를 우리는 부득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 광장의 목소리와 이런 제야 세력들의 힘이 0.73%를 결과해내는데 기여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분들이 이 전당대회를 계기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은 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참모들도 이 전당대회를 계기로 우리가 3월 9일 승리의 그 원동력의 부분이 당 안에만 있었느냐? 아니다. 그 바깥에 어떤 세력들이 주로 중심이 되느냐? 이거 여러분들이 다시 살피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망각한다면 모두에 말씀드린 국민의힘당의 어떤 위기에 더 결정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